7월 7일 화요일 증시가 마감됐습니다. 오늘 장 한마디는 기상 용어로 정리를 해볼까 하는데요. 나비 효과입니다. 나비의 날개짓이 폭풍우를 불러온다라는 뜻인데요. 반등의 분위기가 무르익다가 결국에는 깨지는 모습입니다. 그렉시트로부터 시작이 됐는데요. 그렉시트와 중국 증시의 급변동성, 이런 것들이 유럽과 중국에 대한 경기 부진 우려감으로까지 번지고 있는 양상입니다. 간밤 국제유가가 7.7% 급락한 가운데 오늘 아시아 증시 가운데 우리 증시와 중국 증시 변동성과 조정 양상 크게 나타냈는데요. 오늘 삼성전자 실적 발표로 2분기 실적 시즌이 개막하면서 과열 양상을 보였었던 제약바이오 화장품주에 크게 차익 실현 매물이 떨어졌습니다. 오늘 변동성이 고조됐던 하루 종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사흘째 하락합니다. 하지만 121선은 지지하면서 결국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코스피 지수 0.66% 낙폭을 기록하면서 2040.29포인트 나타냈는데요. 6월 중순에 2008포인트 저점으로 해서 그날 종가가 2028포인트였습니다. 그날 이후로 반등을 계속해 왔었는데요. 2100선까지 올라갔었던 지수가 짧은 기간 안에 그 반등폭을 모두 반납하는 흐름. 오늘 장중에도 낙폭을 줄이는 시도가 있었지만 낙폭을 결국에는 키워나가면서 13포인트 하락폭을 기록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수급 주체 동향 보겠습니다. 반등의 분위기를 만들어 나갔었던 기관 쪽에서 크게 매물을 나타내는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기관 쪽에서 1,488억 원어치를 매도했고요. 외국인 쪽에서도 1,047억 원 매도 우위 나타냈습니다. 사흘째 매도하는 모습이고요. 개인 쪽에서 사흘째 순매수하면서 2,500억 원 가까운 매수세를 기록했습니다. 업종 동향 보겠습니다. 유가증권 시장에서 화학, 서비스, 의약품 쪽에 기관의 매물이 집중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하락했던 쪽도 비슷한데요. 의약품이 13.15% 급락했습니다. 화학업종이 3.26%, 서비스, 유통, 제조업종이 1에서 2% 내외로 하락했습니다. 상승했던 업종 보시면 통신업종이 4.4% 급등했습니다. 운수창고와 보험, 금융, 증권 순으로 1% 이상의 오름세 기록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2분기 실적 시즌 삼성전자가 포문을 열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아모레퍼시픽이 오늘 급락하는 모습이었는데요. 2분기 실적에 대한 우려감이 오늘 증권가에서 제기됐습니다. 실적이 예상치보다 부진할 것이라는 근거를 메르스에서 찾고 있는 모습이고요. 더불어서 인바운드 여행객들이 줄어들면서 중국인 관광객들이 계속 감소하는 모습을 여전히 나타내고 있는데요. 2분기 아이오페어와 리어가 중국 시장을 공략하면서 여기에 따른 판촉비도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3분기 실적까지 다소 부진할 것이라는 전망이 증권가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아모레퍼시픽의 주가 오늘장 10% 이상 급락하면서 마무리가 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아모레지와 함께 동시에 급락했는데요. 아모레퍼시픽은 38만 4천 원 선에 종가를 형성했고요. 아모레지가 13% 이상 급락했습니다. 오늘 실적을 발표했었던 삼성전자 보겠습니다. 영업이익 2분기 잠정치가 6조 9천억 원으로 발표됐는데요. 메모리 쪽은 성방했고 갤럭시 S6는 예상대로 부진했습니다. 낮아진 시장의 눈높이 또 실적에 대한 부진 모습을 계속 그동안 주가에 반영해 왔는데요. 오늘은 실적 예상치를 채우지 못했습니다만 하지만 이런 부진한 실적이 기정사실화가 되면서 매수세가 이어졌습니다. 0.81% 상승했고요. SK하이닉스가 1.5% 가까이 상승하면서 시가총액 순위 다시 한 계단 올라서서 2위권으로 나타냈습니다. 현대차, 현대모비스는 0.5에서 1% 조정 양상 기록하면서 자동차주 부진 이어가고 있는데요. 기아차가 0.6% 상승했네요. 자, 오늘 특징을 잡아보겠습니다. 유가증권 시장에서 국제유가 급락을 가장 먼저 꼽아볼까 하는데요. 간밤 WTI가 7.7% 급락했습니다. 수요와 공급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 이슈들이 국제유가 급락을 이끄는 모습이었는데요. 경기에 대한 부진도 국제유가가 반영했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오늘 정유주가 다소 부진했고 항공주 쪽으로는 매기가 쏠리는 모습이었습니다. 항공주 쪽도 마찬가지로 메르스 여파가 있는 업종이긴 한데요. 하지만 2분기는 다소 주춤하더라도 3분기부터는 실적이 회복할 수 있겠다는 전망 나오고 있는 모습이고요.
이러한 국제유가 급락이 경기와 전반적인 투자 심리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주가 살펴보겠습니다. 어제 급락했었던 SK이노베이션 오늘장에까지 추가적인 하락을 보이긴 했지만 결국에 1.8% 반등을 하면서 마무리되는 모습입니다. 장중 하락하기도 했었는데요. SOL과 GS 나란히 1% 내외 상승과 하락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항공주 쪽의 시세가 상당히 좋은데요. 대한항공이 5.7% 급등, 아시아나항공과 티웨이홀딩스가 특히 13에서 18%까지 급등하는 모습 기록했습니다. 다음 특징 잡아보겠습니다. 제약 바이오주 오늘장에 우수수 떨어졌습니다. 자, 이것이 버블 붕괴의 신호탄인가? 여기에 대한 분석이 상당히 오늘 시장에 많았었는데요. 2분기 어닝 시즌이 개막한 가운데 고 PR주로 차익 실현 매물이 속출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제약바이오뿐만 아니라 호텔신라 같은 그동안 좀 고 PR 쪽으로 이야기가 됐었던 종목들의 급락세가 나타나는데요. 제약바이오주 시세 좀 보겠습니다. 일양약품이 28% 급락했고요. 일양약품 우선주도 동반 하락했습니다. 일양약품은 27% 크게 하락했습니다. 이 밖에 제약주의 우선주들 급락하는 가운데 종근당 바이오와 대웅제약도 20% 내외 급락 양상 보여줬고요. 한동과 부강약품, 한올바이오파마가 14에서 23% 크게 하락했습니다. 제약주가 거의 대부분 하락했던 가운데 단 두 가지 종목 슈넬생명과학과 영진약품이 3에서 21% 급등했습니다. 코스닥 시장으로 함께 가보시죠. 자, 코스닥 이틀째 급락했습니다. 21선을 이탈하는 모습입니다. 코스닥 지수는 729.64포인트, 2.97% 크게 하락했는데요. 개장 초에는 코스피 대비해서 선전했습니다. 상승세를 1%까지, 1% 이상 보여주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장중의 변동성, 장중 폭을 봤을 때 5%까지 오늘 나온 하루였습니다. 22포인트 코스닥 지수 오늘장 급락했습니다. 역시 코스닥 지수의 급락을 이끌었던 것은 코스닥 시장에서도 외국인과 기관인데요. 특히 기관 쪽에서 1,180억 원어치 매물을 쏟아냈습니다. 외국인 쪽에서 105억 원 매도했고요. 개인 쪽에서 1,266억 원 강력한 순매수를 보여줬습니다. 업종 동향입니다. 제약과 화학 쪽에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가 나타났습니다. 그동안 시장을 주도했었던 섹터인데요. 오늘은 매물을 크게 받았습니다. 특히 제약업종 8.17% 급락, 운송장비와 의료정밀, 섬유의류, 기타 서비스가 5에서 6% 크게 하락했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 디지털 콘텐츠 업종은 6% 가까이 급등했는데요. 게임주의 흐름 양호했습니다. IT 소프트웨어와 종이목재, 금속, 비금속이 소폭의 상승, 또 소폭의 하락, 그리고 1%까지 또 IT 소프트웨어는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 대부분 바이오주가 포진해 있는 코스닥 시장, 오늘 롤러코스터를 나타냈습니다. 시가총액 순위도 오늘장에 급변동하는 모습이었는데요. 특히 코오롱 생명과학 보시죠. 코오롱 생명과학이 시가총액 10위권 위까지, 9위권까지 올라왔다가 오늘장에 7계단이나 떨어졌습니다. 오늘 주가 장중 고점 대비해서 35% 급락했는데요. 오늘 종가는 코오롱 생명과학 29.02% 급락입니다. 19만 2천 원 선의 종가를 형성했고요. 전반적으로 제약 바이오주들 크게 하락했습니다. 메디톡스와 바이로메드도 11% 급락했고요. 산성 LNS가 7.9% 크게 하락했었죠. 전반적으로 특히 바이오주의 매물이 쏠렸습니다. 자, 특징을 섹터를 묶으면서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자, 코스닥 시장 바이오와 중국 소비주의 급제동이 걸렸습니다.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는 모습인데요. 2분기 실적 시즌을 맞아서 주도주의 위치가 바뀌는 것인지 시장에서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조정장에서도 굉장한 주도력을 보이면서 아주 큰 시세를 보여줬었던 섹터였는데요. 대부분 크게 하락하는 가운데서도 오늘 코스닥의 1위 종목 셀트리온은 올랐습니다. K탑이라는 한국판 다우지수가 설정됐는데요. K탑 30 가운데 제약바이오 유일한 종목으로 셀트리온이 이름을 올렸다는 소식 호재로 작용했습니다. 자, 오늘 코스닥의 종목 가운데서 에스텍파마가 29.87% 급락했습니다. 거의 하한가 시세죠. 코오롱 생명과학도 29%, 메디포스트, CMG제약 그동안 주가가
참 좋았었던 종목인데요. 오늘 장에는 12에서 22% 급락했고요. 또 지난주에 어떤 좀 주도력을 보였었던 테라젠 이텍스 같은 경우도 14% 크게 하락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화장품주 가운데서 삼성 LNS, 한국콜마, 네오팜, 제닉 일제히 7에서 12% 급락하는 모습이었고요. 하지만 이 와중에도 살아남아 있는 종목은 4월에 크게 이 시장의 악동으로 조정을 불러왔었던 종목 내추럴 엔도텍입니다. 오늘 장에서는 8% 급등하면서 3만 원 선 회복을 눈앞에 두고 있고요. 셀트리온이 3% 상승 마감했습니다. 화장품주 가운데 거의 유일하게 상승했었던 종목 에이블 CNC입니다. 5.3% 올랐습니다. 다음 특징 보겠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시장에서는 틈새 시장과 2분기 실적에 대해서 주목하고 있습니다. 수산주와 게임주가 오늘 강세를 보였고 유가증권 시장의 통신주, 또 수출주 주목이 되고 있는데요. 동원수산이 수산주 가운데서 가장 크게 올랐습니다. 상한가 시세 보였는데요. 동원 산업에 대해서 수산 쪽에 그 사업 부분이 적자를 줄였다라는 분석이 나왔는데 동원수산이 이에 따라서 상한가 시세 보였습니다. 수산주 전반적으로 오름세를 보였고요. 게임주 가운데서는 드래곤플라이가 21% 급등했고 여타 게임주들 그동안 부진에서 벗어나서 크게 상승하는 종목들 시연했습니다. 그리고 이 풍력주도 시세가 좋았는데 용현BM이 상한가 시세 마무리됐고요. IT 쪽에서 실리콘웍스도 6%, STS 반도체 10% 급등했습니다. 오늘 실적을 발표했었던 수출주 삼성전자 실적이 부진했지만 주가 올랐죠. 과연 현대차, 기아차, 현대위아 앞으로 좀 어떻게 될지 주가가 주목되고 있고요. CJ프레시의 실적 좋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3% 급등 마감, 통신주 가운데서는 LG유플러스가 6% 급등 마감했습니다. 선물 9월물 종가 보겠습니다. 선물지수 오늘장 0.22% 상승했습니다. 249.05포인트 기록했습니다. 선물시장에서 개인 쪽이 소폭 매도했고 외국인 쪽에서 600계약대의 매수 우위, 기관 쪽에서 445계약 매도 우위였습니다. 3시 마감 시황 권미란이었습니다.